안녕하세요. 영상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앞서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채널을 나눠서 보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신다면 조금 더 재미있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레드 플래시! 그린 플래시! 블루 플래시! 이 지구에 돌아온 지구방위대! RGB. 자, 여태까지 RGB 퍼레이드를 통해서 RGB 채널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방식을 많이 사용해 봤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컬러 휠에 있는 대부분의 기능들도 대부분 RGB를 같이 움직여 가지고 균형감 있는 보정을 하는 데 용이하죠. 오늘 이야기할 채널을 이렇게 나눠서 보는 방식은 의도적으로 균형을 깨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방향으로 화면을 몰고자 할 때 유리한 방식들이죠.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각 채널들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방식이 있다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균형을 깬다는 말 자체가 균형이 잡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채널을 분리하고 균형감을 깨트려서 방향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 많이 강조한 것처럼 컷들 간의 연속성이랑 컷 안에서의 균형감들이 잡힌 정리가 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프라이머리 작업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작업을 한 뒤에 균형을 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성 작업을 하면요. 영상 전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모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보정하기 전보다 오히려 각 화면들이 산만해지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우아하지 않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후 비교를 해서 이렇게 바뀌는 화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엣지 오브 투모로우를 분석하면서 이전에 만들어 놓은 LUT입니다. 테크니칼라에서 만든 투스트립을 응용해가지고 오렌지 틸에 가깝게 만들어 본 녀석입니다. 제 블로그 엣지 오브 투모로우 분석글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요. 이 방식은 화면의 색을 양극단으로 몰아버리는 방식입니다. 이 LUT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색상을 어느 정도 고정시키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화면의 복잡도를 좀 낮추기 위함입니다. 비교할 부분이 너무 많아지면 분석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줄여보려고 약간은 극단적인 LUT를 선택했습니다. 이 LUT를 프라이머리 작업이 끝난 영상과 아닌 영상 두 가지로 나눠서 입혀보겠습니다. 왼쪽의 화면은 프라이머리 작업을 진행하기 전 단계고요. 오른쪽 화면은 이제 작업이 진행된 이후입니다. 오른쪽 화면이 왼쪽 화면에 비해서 훨씬 더 연속성 면에서 정돈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양쪽으로 LUT를 씌워봤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를 비교해 보시면 왼쪽은 LUT를 씌우면서 밝기의 대비도 많이 연속성이 없는데 채도의 대비 역시 연속성이 굉장히 낮은 것들을 보실 수 있죠. 오른쪽에 비해 오히려 더 산만한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룩 작업을 하기 전에 연속성이나 균형감을 잡아주는 과정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건축을 할 때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그 위에 있는 건물들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지만 매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빈치 리졸브에는 채널 자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든 기능들이 있는데요. RGB 믹서라는 기능입니다. 이전까지 봐온 컬러 휠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눌러보면요. 자, 이 기능으로 흑백 영상을 보정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채널에 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밝기의 조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데요. 한번 흑백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레드를 올리면 레드를 가지고 있는 사물이 밝아지는 방식입니다. 레드 채널, 아까 흑백에서 레드 채널 보셨죠? 여기가 제일 밝았죠? 가장 레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곳들이 밝아집니다. 레드를 올리면. 그린을 올리면 당연히 풀 위주로 밝아질 것이고요. 블루를 올리면 블루가 가장 많은 하늘 위주로 밝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채널을 이용해서 밝기를 조정하는 방식은 흑백 필름 시절에도 컬러 필터를 이용해서 광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까 본 그런 방식들을 응용해 가지고요. 흑백이 아닌 컬러 상황에서도 응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따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을 분리하고 합치는 스플리터 컴바이너 노드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윈도우 기준으로 단축키 Alt-Y, 맥에선 옵션 Y를 눌러서 스플리터 컴바이너 노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각 채널을 보시면 각각의 색이 아닌 밝기 정보로만 보이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특이한 점이 좀 있습니다. 각 채널이 표현하는 색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 보이는 것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화면에 노이즈로 보이는 부분들의 양의 차이가 꽤 큰 것도 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어두운 곳을 기준으로 보시면 노이즈의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밝기에 관여하는 정도가 다르고요. 밝기에 관여하는 정도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형태에 관여한 정도가 되겠죠. 때문에 형태에 관여하는 정도가 높은 그린 채널에선 노이즈가 좀 덜 보이는 편이고요. 가장 관여도가 낮은 블루 채널의 노이즈가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깊이 들어가면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각 채널별로 나누어서 노이즈 제거를 해주거나 하는 방식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채널을 분리해서 조정하는 방식은 훨씬 더 창의적인 작업들이 가능하게 해주는데요. 다만 이런 방식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기반이 되는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면의 룩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각 채널의 대비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전에 말한 바 있는 밝은 부분, 중간 부분, 어두운 부분으로 가는 밝기의 3단 구분 방식과 RGB와 그 보색인 CMY에 대한 개념들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블루 채널의 대비를 낮춘다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게인을 낮춰주고 리프트를 올려주면 게인의 대비가 낮아지겠죠. 자, 대비가 낮아진다는 말은 밝은 부분이 어두워지고 어두워지는 부분이 밝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숫자로 표현해보면 밝은 부분의 값은 작아지고 어두운 부분의 값은 커지는 것이 되겠죠. 자, 이걸 채널에 적용해보면 밝은 부분은 블루가 약해지기 때문에 블루의 보색인 옐로우가 나타나고 어두운 부분은 블루가 오히려 강해지기 때문에 블루가 추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필름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말 그대로 교차시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 가지로 정의하기 힘든 방식이지만, 자, 소위 크로스 프로세스라는 룩에 대한 이미지를 검색해보면 아까 말한 블루의 대비를 낮춘 상태에서 그린의 대비를 좀 더 만들고 화면의 대비를 더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대략 이런 정도의 느낌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의 대비는 낮추고 화면 전체의 대비와 그린의 대비를 더 높인 화면입니다. 이걸 단순히 방법론적으로 접근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점을 고민해 봐야겠죠. 이런 고민들이 이제 본인의 미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정답이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정의를 내리면 되겠죠. 아까 만든 블루 채널의 대비를 낮춘 영상에서 제 생각을 말해보자면 어두운 데 들어간 블루는 빛이 바랜 과거 같은 느낌을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노란 빛이 들어간 밝은 색 역시 따뜻하지만 좀 오래된 느낌을 주죠. 때문에 저라면 과거 회상할 때 떠오르는 세피아 톤을 대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따뜻한 과거 회상에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레드 채널의 대비를 높이면 어떤 화면이 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비를 높인다는 말은 밝은 부분이 더 밝아지고 어두운 부분이 더 어두워진다는 걸 말합니다. 숫자로 표현해 보면 밝은 부분의 값이 커지고 어두운 부분이 작아지는 거죠. 이걸 채널에 적용해보면 밝은 부분은 레드가 강해지기 때문에 레드가 추가되고요. 어두운 부분은 레드가 감소하기 때문에 레드의 보색인 사이안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까요? 레드와 사이안의 대비가 일어나는 공간이랑 잘 어울릴 겁니다. 자, 정답은 없지만 저는 이런 해질녘의 화면이 되게 레드와 사이안의 대비가 잘 생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만들어주고 여기에 밝은 부분에 약간 마젠타를 조금 더 하면 이런 해질 무렵의 바닷가와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미학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볼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쭉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